안녕하세요. 다가오는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정책에 관심 많으실 텐데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노인복지 정책. 오늘은 그중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약속들을 좀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사회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 이걸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르신들의 주머니 사정부터 건강, 그리고 돌봄 문제까지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네, 가장 먼저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가시는 부분이겠죠. 소득 보장. 연금 문제부터 좀 볼까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약속이 있네요. 네, 그게 핵심 중 하나죠. 현재는 이제 부부가 두 분 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최대 20%까지 연금이 깎이거든요. 아, 20%나요? 부부라고 해서 오히려 덜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같이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서 나중에는 완전히 폐지하겠다. 그래서 부부가 온전히 기초연금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오, 그렇게 되면 부부 어르신들 가구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꽤 되겠는데요? 네,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죠. 특히 이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아시다시피 가장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을 좀 개선해 보려는 의지가 담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 안정에 좀 더 기여하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또 보니까 일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 제도도 손본다고 하고요. 그리고 법정 정년, 이것도 국민연금 받는 나이에 맞춰서 늘린다고 하네요. 네, 그 두 가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선 일하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국민연금이 깎이는데 그 기준이나 감액폭을 좀 조정해서 어르신들의 경제 활동을 더 장려하겠다는 거고요. 계속 일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년 연장 문제는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은 앞으로 65세까지 점차 늦춰져서 받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 사이 공백이 생기죠. 소득이 없는 기간이요. 네, 바로 그 소득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정 정년 자체를 국민연금 받는 시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아, 정년이랑 연금 받는 시기를 일치시키겠다. 이것도 상당히 큰 변화인데요. 네, 물론 이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노동시장 구조를 좀 바꿔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이야기도 있네요. 집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거죠. 이것도 가입 조건을 좀 더 쉽게 하고 확대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는 제도인데 현재는 이제 주택 가격 기준 같은 게 있거든요. 그 기준을 좀 완화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원도 늘려서 주거 안정과 소득 보장을 동시에 좀 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 국민연금, 정년연장, 주택연금까지 다양하게 어르신들 소득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모습이네요. 네, 여러 각도에서 좀 두텁게 지원하려는 그런 방향성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소득만큼이나 중요한 거, 바로 건강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들 건강 관련해서는 어떤 약속들이 있나요? 네, 건강 쪽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임플란트 지원 확대입니다. 아, 임플란트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데 이걸 이제 만 60세로 낮추고 지원 개수도 4개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와, 60세부터 4개까지요? 이거는 정말 파격적인데요? 치아 건강이 사실 전신 건강하고도 연결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잘 씹어야 영양 섭취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고요. 근데 임플란트 비용이 사실 만만치가 않으니까요. 그 부담을 좀 덜어드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4개면 정말 든든하겠네요. 틀니 지원도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네,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틀니에 대한 지원도 좀 더 강화하고 다른 필요한 치과 진료에 대한 지원 확대도 같이 검토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어르신들 구강 건강 전반에 대한 지원을 늘리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심각한 문제가 간병파산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간병비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도 있나요? 네, 간병 문제 정말 큰 부담이죠. 이 후보 공약에서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이요? 지금은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네, 현재는 대부분 개인이 전액 부담하거나 사보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원비 외에 간병비 때문에 정말 가정경제가 휘청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이제 건강보험 테두리 안으로 가져오겠다는 거죠. 와, 이게 실현되면 정말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되겠는데요. 근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겠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재원 마련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간병 부담을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로 두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런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네, 방향 자체는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것도 확대한다고 하네요.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병원의 간호 인력이 입원 환자를 돌보는 시스템인데요. 이걸 더 많은 병원, 더 많은 병상으로 확대해서 간병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과 함께 추진되면 시너지가 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의료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분들을 위한 주치 제도 확대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도서 산간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처럼 병원 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의사가 직접 찾아가거나 아니면 동네 의원이 좀 더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해주는 주치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건강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돌봄 서비스입니다. 어르신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국가 책임을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중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강조하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원래 살던 집이나 동네에서 계속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아, 집에서 계속 살면서 필요한 돌봄을 받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방문 진료나 방문 간호, 또 요양보호사에 와서 도와주는 방문 요양, 그리고 식사 배달이나 주거 환경 개선 같은 일상 생활 지원까지 이런 것들을 어르신 개인의 필요에 맞춰서 연계해주고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죠. 많은 어르신들이 사실 시설보다는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 바람을 좀 반영한 정책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내 집에서 편안한 노후,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가능하게 만들겠다. 이게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전국적으로 좀 확대하고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경로당 지원 확대 이야기도 눈에 띄네요. 점심 식사를 주 5일 제공한다고요. 네, 지금도 경로당에서 식사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이걸 주 5일로 확대해서 어르신들 결식 예방하고 또 영양 관리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겁니다. 경로당이 단순히 시간 보내는 곳이 아니라 식사도 해결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도 참여하는 뭐랄까 동네 사랑방이자 복지센터 역할을 강화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어르신들 모이시는 공간이니까 이런 지원이 늘면 더 활기가 넘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치매나 다른 질병 때문에 재산 관리가 어려워지는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공신탁제도라는 걸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공공신탁제도요? 그건 뭔가요? 네, 이게 뭐냐면 어르신이 자신의 재산을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에 맡기고 그 기관이 어르신을 위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생활비나 병원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혹시 모를 재산 사기나 착취 위험에서도 좀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돕겠다는 취지죠. 아, 재산을 안전하게 맡기고 관리받는 거군요. 이것도 꼭 필요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겠네요. 네, 정말 소득, 건강, 돌봄까지 어르신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 외에 또 다른 지원책들도 있나요? 네, 기타 지원책들도 꽤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어르신들 일자리 문제인데요. 네, 일자리도 중요하죠. 어르신들 경륜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를 들면 안전통학 지킴이나 취약계층 돌봄 지원 같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수당도 좀 현실화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주거 문제 관련해서는 고령자 친화적인 주택 공급을 늘리고 아예 어르신들이 모여 살기 좋은 은퇴저 도시 같은 걸 조성하는 방안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 은퇴자 도시요? 약간 미국의 선시티 같은 그런 개념인가요?
뭐 구체적인 모습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르신들의 주거 편의나 의료,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인 그런 특화된 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 확대나 요즘 중요해지고 있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지원 강화,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민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노인복지 관련 주요 공약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네,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르신들의 소득, 건강, 돌봄이라는 3대 핵심 영역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 이런 기조가 아주 뚜렷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회 참여나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까지 좀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인상입니다. 맞아요.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라는 슬로건에 맞춰서 좀 촘촘하게 정책들을 설계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약속들이 실제로 다 지켜지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거고요.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지 그 로드맵이 또 중요하겠죠. 그렇죠. 특히 뭐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라든지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정년 연장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예산이 들거나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한 사안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약들이 정말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없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공약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지, 또 실현되었을 때 효과는 어떨지 꼼꼼히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이재명 후보의 노인복지 정책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풀어보니까 그래도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는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인생 한 줄은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후보들의 정책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계속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또 다른 주요 대선 후보죠. 김문수 후보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